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수철입니다. 그날도 오래 따스한 햇살이 영락없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자니 이 햇살이 따스함이 마치 과거의 온기처럼 제게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손에 든 신문은 반으로 접어 옆에 뒀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아파트 입구를 바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좇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저마다의 목적지가 있고 각자의 삶이 있겠지요. 저들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제 지난 세월이 마치 한편의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90년대 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 사건들을 수없이 해결하며 동료들은 저를 김반장 혹은 저승사자, 김영사라 불렀더랬죠. 젊은 시절에 저를 아는 이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세월이 참 무심하네 하고 혀를 찰 겁니다. 이제 회색빛으로 물든 머리카락과 눈가의 깊게 팬 주름만이 제가 살아온 세월이 묵직한 흔적을 말해주는 듯하니까요. 제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송곳 같다고들 하지만 그 예리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아픔과 고뇌를 마주하며 얻은 깊은 고요함이 배어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젊고 혈기왕성한 형사였지만 이제는 핏빛 사건 현장에 나설 일 없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은 그 사실이 제 심장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떠나 있다는 것이 서운할 때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단어가 제 모든 본능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습관처럼 찾는 이 아파트 벤치는 제게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몸에 배인 잠복 본능이 이끄는 저만의 작은 관찰 구역이랄까요. 제 낡은 잠바 안주머니에는 여전히 작고 손때에 묻은 수첩과 몽당 연필이 들어있습니다. 현직 시절 범인의 발자국 하나, 목격자의 무심한 한마디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지니고 다니던 제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지요. 좁고 네모난 종이 위에 끄적인 엉성한 글씨와 휘갈긴 약도들이 얼마나 많은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되어주었던가요. 퇴직 후에도 저는 종종 아무런 목적 없이 그 수첩을 꺼내 지난날의 기록들을 훑어보곤 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곱씹으며 그들의 흔적을 조잡던 저희 젊은 날들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파트 주차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제 차 옆을 지나는 이웃들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직 시절의 잠복근무가 제 삶에 완전히 녹아든 듯한 행동이죠. 인간은 습관이 동물이다라고 제가 늘 후배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저 역시 범죄자를 쫓던 그 긴장과 치밀함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면 제 아들이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사명이 잠들어 있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아는 평화로운 일상은 일순간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은 물론 부녀의 단체 채팅방까지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도둑이야. 우리 집 차에도 손댔다니깐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영. 최근 몇 주 사이 아파트 주차된 차량에서 크고 작은 물건이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피해 차량 대부분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현금이 아닌 차 안에 무심코 두었던 잡동사니들이나 소액의 현금이 사라진 터라 이웃들은 에이 다 자기 잘못이지 뭐. CCTV 사각지대에 일부러 대놓는 것들도 있어 하며 서로를 비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 저에게 푸념 섞인 말을 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잠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절도는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법이야.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단호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웃들은 제 말에 아이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진짜 같네요 하며 웃었지만 그들은 제 말 속에 담긴 수십 년간의 경험과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력계 형사였던 저는 작은 범죄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악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컵라면 하나를 훔치다 잡힌 청소년이 나중에
거대 조직이 두목이 되었던 사건, 쓰레기를 뒤지던 노인이 결국 사체 유기의 단서가 되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웃들이 아니란테도 뒤에 숨어있는 불안감,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결국 더 큰 상처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조만간 터질 텐데 하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불길한 촉은 틀리지 않았음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켜둔 TV 뉴스 속보에서 익숙한 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아파트 주차장 외제차 1억 원. 순간 제 숟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뉴스 앵커는 제 아파트 주차장과 흡사한 어느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차에서 무려 1억 895만원 상당의 거액이 도난당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에선 1,000만원권 수표 7장과 100만원권 수표 38장 등이 사라졌으며 범인은 10대 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제 눈빛이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가슴속에 잠자던 형사의 피가 거세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도 놀라웠지만 제 머리를 강하게 때린 것은 범인이 고작 10대 소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소년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뉴스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대체 왜? 단순한 절도를 넘어선 일종의 도전이자 사회에 대한 반항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뇌리에는 과거 제가 직접 붙잡았던 앳된 얼굴의 소년범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해 결국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말일까? 아니다. 적어도 이번엔. 저는 식사를 중단하고 신문을 더듬거리며 집어들었습니다. 그제야 자세히 보이는 지면 한 구석의 기사.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주차장 새벽 3시 46분. 이 숫자들은 마치 암호처럼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단순히 문 잠그지 않은 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무방비한 이웃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용납할 수 없는 무질서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제 오랜 형사 본능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 그리고 어린 범죄자. 제 오랜 경험과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표면 너머에 복잡하고 더 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멈추고 곧장 거실로 향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신문의 관련 기사를 꼼꼼히, 아주 꼼꼼히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주차장 새벽 3시 46분 1,000만원권 수표 7장, 100만원권 수표 38장. 제 머릿속에는 사건 현장이 지형과 범인의 이동 경로, 심지어는 범행 시각이 주변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이 모든 세부 정보들이 제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수사 DNA를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옷장 깊숙이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낡은 작업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빛바랜 감색 점퍼와 주머니가 너덜거리는 바지. 2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강력계 현장 잠복 근무를 났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약간 뻣뻣하고 키키한 냄새가 났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도 소중하고 익숙한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몸에 익숙한 온기가 감도는 듯 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옷자락의 감촉은 잊고 지냈던 전장이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왔습니다. 하룻밤 꼬박지 세워도 몸살은 안 나겠지. 제 입에서 현역 시절 특유의 퉁명스러운 농담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공백에도 녹슬지 않은 자신감과 뜨거운 사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은퇴한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김 형사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에서 저는 젊은 시절 정의를 위해 불타오르던 강렬한 눈빛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를 넘어선 제 마지막 수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웠던 제 일상은 끝나고 숨겨져 있던 본능이 이끄는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주차장에 저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미 그 답을 찾기 위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저는 옷장 속에서 꺼내 입은 낡은 잠바를 여미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역 시절이라면 방탄조끼와 수갑을 먼저 챙겼겠지만 지금은 그저 벤치에 앉아있을 뿐이니 이 옷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현역 형사라 생각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잠복이었습니다. 몸은 늙었을지언정 제 눈과 직감은 아직 살아있었으니까요. 주차장 벤치에 앉아 때로는 졸음이 오는 척,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척하며 시선을 주차된 차량들에 고정했습니다. 범죄자는 늘 가장 익숙한 곳을 범행 장소로 삼는 법이지.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현장을 누비며 터득한 제 수사 노하우였습니다. 특히 이런 아파트 주차장은 범인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공간일 터. 저는 마치 살아있는 CCTV처럼 밤새도록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과거 저는 밤새도록 범죄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리곤 했었습니다. 불이 꺼진 집들이 창문 그림자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내리 속에는 이 아파트 단지 지형과 범죄 취약 시간대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스산한 새벽 공기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차 문 닫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편의점 간판의 불빛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수사의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보초 서듯 지내며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항상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는 한 소년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소년은 주차장을 배회하며 마치 산책하듯이 차량 손잡이를 하나하나 당겨보는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 나이 때 아이들은 새벽에 뭘 할까? 심부름 아니면 호기심. 처음엔 단순한 철없는 아이의 행동일까 싶어 해서 무시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형사적 직감은 그 소년이 평범한 산책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속삭였습니다. 과거 잠복수사에서 작은 이상 징후 하나가 대형 조직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던 경험이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약 조직이 우두머리를 쫓기 위해 몇 주간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잠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범인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패턴으로 은밀한 거래를 했고 저는 그의 미세한 손짓 하나, 불안한 눈빛 하나까지 놓치지 않아 결국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기다려야 하지만 작은 단서라도 놓쳐선 안 돼. 저 소년의 행동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밤 제 촉이 결국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소년이 여전히 차량 손잡이를 당기다 운이 좋게 문이 열린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했습니다. 저 녀석이 범인이다. 할아버지 내리에는 과거 마약 수사 중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범인이 은신처를 찾아냈던 경험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땐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무작정 달려들어 잡기보다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역 시절 늘 저희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수첩입니다. 소년의 인상착의, 그가 지나온 이동 경로, 범행 시각, 그리고 차량 번호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소년이 독특한 걸음걸이까지 스케치하듯 그려 넣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던 아이처럼 집중해서 한 획 한 획 새겼습니다. 그 수첩은 수십 년간 제 손때 묻은 증거물 수집 노하우가 담긴 또 다른 제 무기였습니다. 단 한 조각의 증거라도 범인을 추궁하는 데는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과거 잠복수사 시 사용했던 모든 기술을 동원해 소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 습관처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을 노렸습니다. 저는 주차장 구석에 제 차를 옮겨놓고 마치 다른 일을 하는 척 위장한 채 소년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졸린 눈을 비비며 꼬박밤을 새웠지만 제 마음 안은 평온했습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노리듯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가끔은 주차장 관리원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CCTV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가 어디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눈은 마치 그물처럼 이 주차장을 덮고 있었죠. 경찰은 인내심과의 싸움이지. 용의자는 결국 제 발로 무덤을 파는 법이야. 제 경찰 인생 동안 수많은 용의자들이 찰나의 방심으로 덜미를 잡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찰나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강력 사건 범인은 제가 1년 내내 그의 주변을 맴돌며 결국 작은 실수 하나를 잡아내 검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찰나를 기다렸습니다. 그 찰나가 오면 더 이상 소년이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침내 그 찰나가 찾아왔습니다. 소년이 다시 나타나 이전의 절도 행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꽤 오랫동안 차 안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이 오랜만에 현역 시절처럼 크게 요동쳤지만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차에서 나와 달아나는 순간 저는 숨겨왔던 핸드폰을 들어 정확하게 소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과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과거에는 무전기였지만 지금은 제 손안의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멀리 달아나기 전에 저는 망설임 없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주차장 특수절도 현행범입니다. 10대 소년. 인상착의는 이러하고 차량 번호는 도주 방향은 잠시 후. 범행 차량에서 나오니 즉시 대기하고 있다가 검거하시오. 과거 무전기로 현장을 지휘하던 시절처럼 제 목소리는 침착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곳의 젊은 경찰관들이 제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며 저는 한 점이 흐트러짐도 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김 형사는 여전히 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그림자가 새벽 주차장에 길게 드리워졌고 저는 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끼잉 삐용삐용삐용. 새벽을 찢는 사이렌 소리. 제가 미리 알려준 곳에서 젊은 경찰관들이 소년 어를 붙잡았습니다. 밤새 제가 찍었던 영상과 수첩 기록은 그의 반항을 막았죠. 안도감에 온몸의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갑찬 소년의 뒷모습. 축 늘어진 어깨와 고개 숙인 모습에서 미처 감추지 못한 좌절감이 보였습니다. 찰나 제 내리엔 수십 년 전 나쁜 길로 빠져 평생을 들락거렸던 소년범 선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할 텐데. 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길, 그리하여 제 마지막 미련이 해소되길 바랐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어근에게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장기 6개월, 단기 3개월. 제게는 익숙한 판결이었죠. 법은 엄격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줍니다. 잘못을 진지하게 돌이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사회가 어근에게 던진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훔친 돈이 대부분이 수표라 쉽게 현금화되지 못하고 돌아왔다니 어설픈 범행이 오히려 그에게 새 삶의 운이 된 셈입니다. 저는 어근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는 소년 스스로의 몫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연일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으면 귤이나 따뜻한 차를 건네주는 이웃들도 많아졌지요. 김 형사님 덕분에 밤에 다리 쭉 뻗고 자겠네요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젊은 소장이 직접 비공식 감사장까지 전달했습니다. 현역 후배들이 원로 선배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라니 쑥스러우면서도 제 남은 생에 작은 의미를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 사회에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희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달까요? 며칠 뒤 모든 것이 평온해진 아파트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밤새도록 차 문을 두드려보는 이도 없었고 이웃들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범인을 쫓을 일이 없을 제 삶의 기록장이자 제 마지막 수사의 증거물인 이 수첩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손수 휘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억은 새로운 시작을 기원한다. 제 손은 조용히 수첩이 겉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길은 언제나 험난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을 통해 비록 육체는 늙고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삐뚤어진 청춘을 바로잡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은퇴한 형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정의를 향한 불꽃으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사회의 작은 한 조각을 지키는 경찰 김수철입니다. 제가 비록 밤을 지새우며 범인을 쫓아다닐 수는 없을지라도 제 눈과 귀는 늘 사회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이 낡은 수첩처럼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또한 정의를 향한 기록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밤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